씨의 전신 통증.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이 손가락 중에 요 끝이 아파요? 여기가 더 아파요? 중간에. 여기가 더 아파요? 네. 이렇게 당기면 예, 아파요? 예, 아파요. 자, 여기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뚫을 때도, 이쪽도 아프고 이쪽은 어때? 여기도 아파요? 뭐 안 아픈 데가 없네 정말. 네.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우리가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발성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런 거에 대한 검사가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여러 군데 다쳐서 이렇게 아플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이제 다치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먼저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고요. 류머티즘 관절염 유무 확인을 위해 진행한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결국 각 부위별 정형외과 전문의가 총출동, 협진이 이뤄졌고요. MRI 검사도 진행됐습니다. 과연 이번엔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양한 정밀 검사가 이뤄진 결과 드디어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나요? 한 군데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퍼진 게 아니고 각각의 원인이 다 따로따로 있는 다발성 외상에 의한 다발성 관절인데, 그렇다면 발목 통증 원인은 뭘까요? 아마 다치고 나서 좀 괜찮다가 발목을 또 접질리면서 상당히 심하게 그걸 찍은 적이 있는 그런 흔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뼛속에 멍이 들었어요. 뼛속에 뭐 정상적인 발목 관절과는 달리 가늘어진 인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리 통증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척추는 이런 식으로 약간 밝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촉촉하고 말랑말랑한 그런 디스크 상태여야 됩니다. 그런데 색깔이 어두워져 있죠. 그러네요. 수분 함유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척추가 퇴행성 변화에 밀고 나오는 겁니다. 속에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디스크. 그래서 허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척추, 허리 척추만 문제가 되느냐? 검사를 쭉 다 해봤더니 목에, 경추에도 디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추에 관절증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어깨와 목덜미와 팔까지 다 안 좋은 거예요. 울지 마세요. 맞아, 오시면 무슨 말만 하면 울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오래 고생하셔서 힘들어서 제가 그러시지. 아무튼 그때 너무 힘든데 그거 참고 막 그냥 억지로 하는 게 그게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Yes. 볼 때. 다발 원인에 대해서 각각에 맞는 치료를 합니다. 발목에는 보조기 채워서 6주간 유지할 겁니다. 허리와 목에 대해서는 경추 견인, 요추 견인 치료를 4주간 진행시킬 겁니다. 증상이 개선이 있으면 치료를 한 달 더 늘릴 겁니다. 좋아지지 않으면 주사 치료를 할 겁니다. 그래도 원인을 발목 알아내서 보조기 다행이네요. 착용으로 치료에 첫 발을 내디딘 정옥 씨. 그동안의 통증으로부터 모두 벗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8년 동안 괴롭혀온 목 통증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닥터 오를 찾았습니다. 코하고 정렬이 안 맞아요. 이게 다시 안 맞아요. 이쪽으로 와 있다고. 지금 이제 여기 두드러지게 튀어나온 목뼈가 상태의 심각성을 대신 말해주고 모양이 있습니다. 반듯하지 저도 않고 약간 목이 나와요. 고장이 나도 허리가 아파질 수 있고 허리가 고장이 나도 목까지 아파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목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도 문제가 생길 수 시력도요? 있고 네. 그다음에 두통도 올 수 있고 팔에 저림도 올 수 있고 이런 연결이 느낌들이 돼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온몸이 이 다 목에 대한 거는 할수 일단 있네요. 사진도 찍고 네. 정밀하게 검사를 좀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형외과에서 정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목을 중심으로 허리뿐 아니라 척추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요. 여기에 걸음걸이 자세 분석까지 더해 목 통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꽤 오랫동안. 그리고 자기 자세에 문제가 있고 자기 관절의 특성이 조금 다른 사람하고 남달라요. 관절이 너무 말랑말랑하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근본 원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좋을 것처럼 느껴져요. 목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과 유연한 관절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보면은 구부러져서 그런가요? 목의 문제가 전체 몸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목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확 앞으로 꺾여 있죠. 네, 네. 본래 일자목이네요. 목도 요추처럼 이런 식으로 C자 모양. 각이 C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 부위가 튀어나오거든. 이 부위가 유난히 튀어나와서
이러한 목뼈의 변화는 걸음걸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준희 군의 걸음걸이가 한눈에 봐도 구부정한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네요, 앞으로. 현재 준희 군의 목은 일자목에서 거북목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척추뼈가 S자 형태로 휘어지는 척추측만증 초기 증상까지 보이고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흉추 앞에 뭐가 있죠? 폐와 심장이 있어요. 경추가 바로 쓰면은 흉추도 바로 쓰려고 하게 되고 흉추까지 바로 쓰게 되면은 폐와 심장이 눌려요. 확실히 이 증세가 심해질수록 좀 더 호흡이 가빠지거나 또는 숨을 잘 못 쉬겠을 때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잡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목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는 쉽게 목이 기울어져요. 중요하군요.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려. 그리고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성장기가 끝나버린 다음이란 말이에요. 네. 성장기가 끝난 다음에는 저 목을 아무리 뒤로 밀고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기는 그나마 아직 이걸 고칠 수 있는 2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행이에요. 성장기가 네. 아직 완전히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 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틀어진 자세를 바로 잡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35세 이하의 거의 모든 젊은이들한테 크거나 작거나 비슷한 증상들이 조금씩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형외과 의사들은 굉장히 크게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내에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문제가 바로 이 스마트폰에 의한 자세 문제입니다. 원인을 찾아봅니다. 허리가 아프면서 다른 증상이 동반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전체 그냥 등판까지 좀 많이 번져서 심하게 아픈 때도 오로지 허리만 아픈 거네요. 네, 그런 거. 다리 쪽으로 저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아, 있어요. 팔도 저리고 어깨도 저리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리는? 허벅지 팔이랑 어깨가요? 오른쪽으로도 좀 저린 적이 저렸어요? 네. 뼈는 어떤 식으로 생겨 있는지 혹시 다친 데는 없는지 이런 걸 다 봐야 되니까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10년 동안 민주 씨를 괴롭힌 허리 상태는 척추는 아주 똑바로요. 과연 허리 통증의 원인은 뭘까요? 무릎이 꺾이거나 발목이 접질리거나 그런 적 있었어요? 네, 오른쪽 발목이 계단 내려가다가 접지는 적 있어요. 왼쪽은 한 번도 다친 적 없어요? 네네. 지금 박민주 씨는 척추 자체 분절 불안정이나 그런 게 발견되지 않고 전방 사진을 봐서 스캐너를 찍어도 굉장히 이 축이 좋아요. 그런데 하체 사진을 찍었더니 놀랍게도 오른쪽이 처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하체 관절 중에 어딘가를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계속되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하체 관절에 있다? 전문의 소견에 따라 발목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원인이 나오나요? 바로 왼쪽 통증의 원인은 왼쪽 오른발의 발목인데 안쪽 모양 진짜요? 봐봐요. 관절이 어때요? 깨끗하게 다르네요. 반듯하죠? 이것도 사실은 완전히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 정도 돼야 돼요. 왼쪽은 어떻죠? 울퉁불퉁한 것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오른쪽이 접질렸다고 기억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왼쪽이 훨씬 더 오래됐던 거예요. 제일 근본적인 원인 병명은 좌측 발목의 외측 인대 파열이에요. 그리고 허리 문제는 그것으로 인한 파생 후유증이에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전이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이통이요. 왼쪽 발목 인대 부상으로 똑바로 서기 힘들어지자 허리에 무리한 힘을 주게 돼 통증이 왔던 겁니다.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부분이 다쳤었고 그것 때문에 좀 더 허리가 더 안 좋아졌다는 거에 좀 놀랐어요 지금. 6주 발목의 인대 손상도 치료하고 그동안에 생겼던 허리 근육의 문제점들 그 근육의 문제를 푸는데 집중적인 재활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해요. 발목 인대 파열을 치료하기 위해 6주간 보조기를 착용하기로 한 민주 씨. 다행히 조기에 원인을 발견해 약물이나 수술 없이 치료 중인데요. 내 몸을 지탱하는 허리의 이상 통증. 혹시 몸 곳곳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는 아닐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습니다. 닥터 오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오 박사님을 찾으셨군요. 네.
여기까지 저리고 아프더라고요. 자다가 어제 밤새 좀 잠을 못 잤거든요. 발바닥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허리에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여기가 지금 많이 아프네요. 네, 많이 아파요. 막 찌글찌글하게 아프네요. 예. 발목에 대한 것도 발바닥에 대한 것도 봐야 되고 허리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검사가 필요하네요. 그럼 여기 목덜미까지 이렇게 당기고 저리. 그 목은 목대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따로. 다 각각의 병이야. 어려워도 포기할 수는 없다. 닥터오의 진료실에서 전신 통증을 호소하는 송희섭 씨의 통증 원인을 찾기 위해 그녀의 몸 상태를 샅샅이 훑어봤는데요. 전신 스캔, 엑스레이, MRI 등 수많은 검사를 한 결과 예상보다 더욱 놀라운 병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에는 이제 족적 음막염이 오신 것으로 보여요. 그녀를 괴롭힌 발 통증은 발 앞쪽과 뒤쪽에 생긴 염증 때문뿐만 아닙니다. 발목의 오른쪽은 이렇게 매끄럽고 동그란 관절을 갖고 계신데 왼쪽은 이렇게 그 뼈가 가시처럼 좀 튀어나온 달아있는 발목이 정상적으로 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 뒤꿈치와 발바닥들이 양측에서 해줘야 될 일들까지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니까 발바닥에 이제 염증이 오시고 문제가 생긴 거죠. 목과 어깨 통증의 이유는 더욱 심각합니다. 목 디스크가 좀 있어요. 네. 목뼈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살짝 뒤로 이렇게 배가 나오듯이 블록하게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목 뒤부터 어깨 쭉지, 팔저림 등은 목 디스크로 인해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녀의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허벅지까지 내려간 것 역시 허리 디스크 때문인데요. 디스크가 척수신경을 눌러 통증이 허벅지까지 번진 겁니다. 많이 심하실 때는 약물 치료하시고 또 이후에 일반적인 물리치료와 견인치료라고 하는 디스크 간격을 좀 넓혀주는 물리치료도 같이 동반하시면 많이 호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좀 복잡한 문제예요. 또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손저림은요. 주근간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의심이 돼요. 어렸을 때 어디 의자 돌리다가 팍 치면 깜짝 놀라게 하는 신경이 있죠. 척골신경이라고 하는데 척골신경이 팔꿈치 뒤쪽으로 해서 손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 지나가는 통로를 압박했을 때 증상이 유발되시고 손가락이 저리셨던 것으로 보여요. 팔꿈치는 우선 지금은 소염제나 그리고 분목을 통해서 방기부스를 통해서 주무실 때 이 압력을 줄여드리는 방법으로 치료를 좀 해드릴게요. 마음속으로 걱정만 하고 선뜻 병원도 못 가고 그랬었는데 어디가 원인인 걸 알게 되니까 그쪽으로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하는 방향을 잡고 하니까 좀 마음 편해진 것 같아요. 수년간 괴롭힌 전신 통증으로 닥터오의 진료실을 찾은 송희섭 씨. 발바닥 통증은 운동과 약물 치료, 목과 허리 디스크엔 운동요법, 손가락 저림엔 약물 치료를 처방받았습니다.